한번 상상해 보세요. 머릿속에서는 분명히 내 다리한테 움직여라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네, 속으로 막 비명을 지르는 상황인 거죠. 맞아요. 온 힘을 다해서 신호를 보내는데도 다리는 그냥 엄청 무거운 고철 덩어리처럼 침대 위에 널브러져 있는 겁니다. 킵스를 되게 오래 하고 났을 때나 아니면 큰 수술을 받고 침대에 오래 누워 계셨던 분들이라면 다들 공감하실 텐데요. 네. 마비가 온 것도 아니고 근육 자체는 완벽하게 건강하거든요. 근데 단순히 뇌의 명령을 듣는 방법 자체를 잊어버린 겁니다. 내 몸이 내 통제를 벗어난 듯한 이 당혹스러운 느낌, 여러분도 한 번쯤 겪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사실 의학적으로는 그걸 불활동성 위축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육을 오랫동안 쓰지 않아서 일종의 깊은 동면 상태에 빠진 거예요. 아, 깊은 잠에 빠졌다? 네, 하드웨어는 근육은 멀쩡한데 뇌랑 근육을 연결하는 그 소프트웨어 통신망이 끊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는 바로 그 끊어진 통신망을 다시 연결하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전기를 이용해서 멈춰버린 신경계를 완벽하게 해킹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가 전문 의학문헌이잖아요. 전기치료학 10장, 신경지배근의 전기 자극에 대한 내용이죠. 맞습니다. 제목만 들으면 약간 의대 강의실에 앉아있는 기분이 드시겠지만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물리치료실에서 흔히 보는 그 찌릿찌릿한 기계가 도대체 어떻게 잠든 근육을 깨우는 건지 그 원리를 오늘 낱낱이 해부해 볼 겁니다. 보통 전기치료라고 하면 다들 흘리 뭉친 어깨를 풀어주거나 뻐근한 통증을 가라앉히는 마사지기 정도로 생각하시기 쉽잖아요. 그렇죠. 찌릿찌릿하면서 시원한 느낌이니까요. 네. 하지만 이 문헌이 다루는 영역은 훨씬 더 기능적이고 극적입니다. 단순히 근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일상생활의 움직임을 기계적으로 싹 복원해주는 도구거든요. 오, 움직임 자체를 복원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뇌졸중 환자분들이 걸을 때 발목을 위로 이렇게 들어 올리지 못해서 발끝이 땅에 끌리는 조카수 증상이 있는데요. 아, 발이 떨어지는 증상이군요. 맞아요. 걸음걸이 타이밍에 딱 맞춰서 다리에 정확하게 전기를 쏴주면 끊어졌던 신호가 이어지면서 기적처럼 발목이 휙 하고 들리게 됩니다. 또 수술 후에 퉁퉁 부은 다리 근육을 강제로 수축하고 이완시켜서 막 혈액이랑 체액을 밀어올리는 강력한 펌프 역할을 하게 만들기도 하죠. 전기로 내 몸을 약간 리모컨 조종하듯이 움직이게 만든다니 진짜 마법 같은데요? 근데 잠깐만요. 여기서 상식적으로 좀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죠? 전기를 우리 몸에 직접 흘려보내면 당연히 감전된 것처럼 엄청 고통스러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콘센트에 잘못 손을 댔을 때 느껴지는 끔찍한 충격을 생각하면 이걸 과연 치료라고 부를 수 있나 싶거든요. 그게 바로 이 치료가 가진 아주 핵심적인 반전입니다. 이 치료법을 신경지배근의 전기자극, 영어로 줄여서 NMES라고 부르는데요. 네, NMES? 여기서 전기가 노리는 관역은 근섬유 고깃덩어리 자체가 아닙니다. 기계가 정밀하게 타격하는 목표물은 근육 속에 나뭇가지처럼 뻗어있는 운동신경이거든요. 피부 겉면에 패드를 턱하니 붙이는데 진짜 타겟은 근육이 아니라 그 안에 깊이 숨어있는 신경이라고요? 맞습니다. 운동신경은 근섬유에 비해서 전기에 반응하는 역치, 즉 반응을 시작하는 기준점이 훨씬 낮기 때문이에요. 아, 훨씬 예민하군요. 그렇죠. 아주 미세한 양의 전기로도 신경은 깜짝 놀라면서 반응을 하지만 근육 자체는 그 정도 얕은 전기에는 끄떡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막 고통스러운 강도의 전류를 근육 전체에 들이부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와, 이거 자동차로 비유하면 딱 맞겠는데요. 그러니까 근육이 자동차에 박히고 신경이 엔진의 점화 플러그인 셈이잖아요. 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차가 안 굴러간다고 해서 밖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억지로 무거운 바퀴를 밀고 당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엔진 점화 플러그에 아주 미세한 전기 스파크만 탁 하고 튀겨주면 시동이 부릉 걸리면서 바퀴는 스스로 굴러가게 되니까요. 네, 그리고 그 스파크가 일어나는 과정이 생리학적으로 아주 우아합니다. 피부에 전극을 붙이고 아주 짧은 찰나에 전류를 흘려보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장이 싹 형성되거든요. 전기장이요? 우리 신경세포막은 평소에 안팎으로 전압 차이를 유지하면서 일종의 댐처럼 이온들을 가둬두고 있는데요. 이 외부의 전기장이 댐의 수문을 아주 살짝 건드려서 엽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탈분극이라고 부르죠. 댐의 수문이 열리면 안에 갇혀있던 이온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겠네요. 맞아요. 바로 그 폭발적인 에너지의 흐름이 활동 전이라는 전기 신호가 되어서 신경을 타고 거의 빛의 속도로 질주합니다. 빛의 속도로요? 네, 이 신호가 신경의 끝, 그러니까 신경이랑 근육이 만나는 정거장인 신경근 접합부에 도달하면 그제야 화학물질이 팍 분비되면서 근육한테 수축해라 하는 명령이 하달되는 거죠. 외부의 기계가 뇌의 자연스러운 명령 체계를 완벽하게 흉내내는 겁니다. 와, 뇌가 근육한테 보내는 이메일을 기계가 중간에서 완벽하게 위조해서 전송하는 거네요. 진짜 놀랍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여기서 엄청난 모순이 하나 생깁니다. 모순이요? 어떤 거죠? 기계로 뇌를 속여서 신경에 직접 시동을 걸 수 있고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근육을 마음대로 수축시킬 수 있다면 당장 헬스장 회원권부터 취소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운동을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냐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냥 푹신한 소파에 누워서 넷플릭스 틀어놓고 배랑 허벅지에 이 기계를 덕지덕지 붙여놓기만 하면 저절로 식스팩이 생기고 스쿼트를 100번 한 효과가 나야 하잖아요. 왜 우리는 아직도 무거운 쇳덩이를 들면서 땀을 뻘뻘 흘려야 하는 거죠? 사실 홈쇼핑에서 복근을 만들어준다고 광고하는 기기들을 보면 여러분도 충분히 그런 상상을 하실 법하죠. 하지만 인체 생리학적 설계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역시 세상에 공짜는 없군요. 네, 문헌을 깊이 파고들면 뇌가 스스로 내리는 명령인 수위 수축과 기계가 억지로 시키는 전기자극 수축 사이에는 아주 치명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치명적인 차이요? 네, 바로 근육을 전쟁터로 불러내는 동원 순서의 차이입니다. 동원 순서라 상황에 따라서 어떤 근육부터 먼저 쓰느냐가 완전히 다르다는 건가요? 우리 뇌는 기가 막히게 똑똑하고 효율적인 관리자거든요. 크기 원리라는 아주 철저한 규칙을 따릅니다. 크기 원리요? 뇌가 자발적으로 근육을 움직일 때는 피로에 엄청나게 강하고 지구적이 끈질긴 제1형 근섬유, 즉 제1형 근섬유부터 먼저 깨워서 일을 시킵니다. 아, 힘은 약해도 오래 버티는 애들부터요? 맞아요. 그러다가 무거운 짐을 들거나 힘이 더 많이 필요해질 때만 크고 힘은 세지만 금방 지쳐버리는 제2형 근섬유를 나중에 부르는 거죠. 이거 약간 마라톤 감독 같은 거네요. 처음부터 선수들한테 전력 질주를 시키는 게 아니라 체력이 좋고 오래 버티는 선수들을 먼저 트랙에 올리는 거죠. 정확합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지치지 않게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심지어 한 번에 다 뛰게 하지도 않고 상황을 보면서 교대로 뛰게 하잖아요. 우리가 하루 종일 걸어 다녀도 다리가 쉽게 박살나지 않는 이유가 뇌의 그 섬세한 컨트롤 덕분이었군요. 거기에 하나 더 덧붙이자면 뇌는 근섬유들을 비동기적으로, 그러니까 서로 번갈아가며 쉬게 하면서 일을 시켜요. 그런데 기계가 쏘는 전기자극은 마라톤 감독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뭐죠? 섬세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완전 악독 조교에 가깝습니다. 전류가 피부 밖에서 안으로 강하게 확 밀고 들어오다 보니까 뇌의 섬세한 규칙을 깡그리 무시해버리거든요. 규칙을 무시한다고요? 네, 이걸 역순동원이라고 하는데요. 전기가 찌릿하고 들어오면 덩치가 크고 반응하기 쉬워서 가장 먼저 튀어오르는 녀석들, 즉 지구력은 최악인데 힘만 센 제2종 근섬유들부터 깜짝 놀라서 억지로 수축해버립니다. 맙소사, 악덕 조교가 제일 덩치 크고 게으른 병사들부터 멱살을 잡고 연병장으로 끌어내는 거군요. 거기다 더 치명적인 건 교대로 쉴 시간조차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극 아래에 있는 모든 근섬유한테 전원집합, 단체로 100m 전력 질주 실시 하고 한꺼번에 명령을 내려버리거든요. 한꺼번에요? 네, 이걸 생리학적으로 동기적 수축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근섬유가 단 1초의 휴식도 없이 그것도 제일 빨리 지치는 녀석들부터 동시에 전력 질주를 해버리면 진짜 근육이 말 그대로 순식간에 방전되어 버리겠는데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전기자극 시 환자가 느끼는 근피로도가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소파에 누워서 기계만으로 완벽한 운동 효과를 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아, 그래서 넷플릭스 보면서 몸짱이 될 수는 없는 거군요. 네. 오히려 아무런 통제 없이 마구잡이로 전기를 흘려보내면 근육이 찢어지거나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무자비한 악덕 조교에게 목줄을 단단히 채우는 게 필수적이겠군요. 기계가 강제하는 이 극심한 수축이 근육을 파괴하지 않게 하려면 그냥 다이얼을 훅 돌려서 전기를 세게 넣는 게 아니라 아주 치밀한 통제 규칙이 필요할 텐데요. 그 통제 규칙들의 모음이 바로 오늘 문헌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파라미터 설정입니다. 완벽하고 안전한 수축을 만들어내는 정밀한 레시피라고 할 수 있죠.
파라미터 설정이요. 여기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건 전극을 어디에 붙이느냐, 즉 운동점을 찾는 일입니다. 저는 그냥 근육통이 있는 곳이나 살집이 많은 부위에 대충 척척 붙이는 줄 알았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근육마다 신경이 피부 가장 얇은 곳으로 지나가서 타격하기 딱 좋은 급소 같은 지점이 있거든요. 거기가 바로 운동점입니다. 급소요? 무술에서 급소를 찌르면 아주 적은 힘으로도 상대를 제압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운동점에 전극을 붙이면 아주 적은 양의 전류만으로도 근육 전체에 강력한 수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전기를 세게 틀지 않아도 되니까 환자가 느끼는 따가운 통증도 확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급소를 노려서 기계의 효율은 높이고 고통은 줄이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죠. 그럼 전류가 들어가는 속도나 강도는 대체 어떻게 통제하나요? 아까 근섬유가 한 번에 수축해서 피로가 극심하게 몰려온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서부터가 진짜 재활의 예술입니다. 핵심은 주파수 설정에 있거든요. 우리가 물건을 집어 올릴 때 근육의 움직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자연스럽게 올라가죠. 근육이 경련하듯이 덜덜덜 떨리면서 굽혀지지 않잖아요. 아주 부드럽고 매끄럽게 이어지면서 수축합니다. 이걸 강축이라고 부르는데요. 강축이요? 전기 자극으로 이 부드러운 당김을 흉내내려면 초당 자극 횟수를 아주 정교하게 맞춰야 합니다. 문헌에 따르면 그 마법의 숫자가 바로 초당 35번에서 50번, 즉 35에서 50pps입니다. 만약에 효과를 좀 더 빨리 보고 싶어서 더 센 게 좋은 거 아니야 하고 주파수를 한 100번으로 확 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근육이 비명을 지르면서 그대로 뻣뻣하게 굳어버립니다. 주파수로 80pps를 넘어가면 근섬유가 회복할 틈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피로도가 수직 상승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 100m 달리기 선수를 쉴 틈도 없이 10번 연속 뛰게 만드는 꼴이네요. 맞아요. 게다가 타겟이 근육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경이기 때문에 전기가 들어가는 찰나의 시간, 즉 맥동폭도 200에서 400 마이크로초라는 아주 미세한 단위로 짧게 제한해야 합니다. 신경을 굳이 길게 지질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저 갑자기 깨달은 게 있어요. 물리치료실에서 다리나 허리에 패드를 붙이고 누워있을 때 기계가 갑자기 팍 하고 켜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서히 들어오죠. 쓱 하고 서서히 힘이 들어왔다가 한동안 꽉 쥐고 있고 다시 쓱 하고 힘이 풀리면서 한참 동안 아무 반응 없이 쉬는 패턴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저는 그게 그냥 기계가 원래 작동하는 소리이거나 리듬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그게 다 근육의 피로를 막고 근육이 끊어지지 않게 달래주는 생존 세팅이었네요. 방금 말씀하신 그 패턴이 바로 이 치료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안전장치입니다. 하나는 통전 시간 대 휴식 시간의 비율이고 다른 하나는 경사 시간이죠. 악독조교도 병사들을 다치게 하려면 강제로라도 쉬는 시간을 줘야 하는군요. 맞습니다. 초기 재활 단계에서는 전기가 10초 동안 들어왔다면 휴식은 무조건 그 5배인 50초를 쉬게 해줘야 합니다. 이 1대5의 비율을 엄격하게 지켜야만 근섬유가 다시 에너지를 채우고 다음 수축을 준비할 수 있거든요. 10초 일하고 50초를 쉰다니 기계의 강제력 치고는 꽤나 관대한 편이네요. 그럼 그 쓱 하고 서서히 힘이 들어오는 건 어떤 원리인가요? 그게 바로 경사 시간, 램프 타임입니다. 굳어있는 다리 근육에 갑자기 최대 강도의 전류가 벼락치듯이 팡 하고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근육이 놀라서 발작하듯이 수축하면서 힘줄이 끊어지거나 관절이 확 다칠 수 있겠는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1초에서 5초에 걸쳐서 서서히 전류의 강도를 끌어올려서 근육과 관절이 팽팽해질 준비를 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아하, 다 이유가 있었네요. 이 모든 파라미터들이 결국 기계의 폭력성을 제어하고 뇌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흉내내기 위한 안전장치들인 셈이죠. 기계가 뇌를 흉내낸다. 참 멋진 말이네요. 물론 아무리 통제가 완벽하더라도 절대 이 기계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엄격한 금기증도 존재합니다. 심장 박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박조율기 사용자나 혈압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는 목 앞쪽의 목동맥동 부위, 그리고 암세포를 퍼뜨릴 위험이 있는
활동성 종양 환자분들께는 절대 금지입니다. 이런 치밀한 원리들을 쫙 듣고 나니까 머릿속에 엄청 큰 그림이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결국 이 기계가 내 몸을 영원히 대신해서 움직여주는 마법의 지팡이가 아니었어요. 네, 마법은 아니죠. 뇌가 스스로 근육을 통제하는 법을 잊어버렸을 때 다시 그 감각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억지로 페달을 돌려주는 일종의 보조바퀴 역할에 가깝네요. 재활의 궁극적인 목적을 아주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스포츠 과학에서 말하는 과부하의 원리와 특이성의 원리가 재활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거든요. 스포츠 과학의 원리가요? 기계가 아무리 정교하게 세팅되어서 전기를 쏴준다고 해도 환자가 그냥 가만히 누워서 수동적으로 전기만 맞고 있으면 그건 절반의 성공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기적은 외부의 기계 신호와 내부의 인간 의지가 정면으로 만나는 그 순간에 일어납니다. 기계의 강제적인 신호랑 내 의지가 만난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기계가 전기를 찌릿 보내서 근육을 강제로 수축시킬 때 환자 본인도 머릿속으로 그래, 나도 지금 같이 힘을 줘야지 하고 젖먹던 힘을 다해서 자발적인 수위 수축을 동시에 병행하는 겁니다. 아, 같이 힘을 주는 거군요. 네, 이걸 바이오 피드백이라고 부르는데요. 뇌에서 내려나는 신호랑 기계가 밖에서 만들어낸 신호가 근육에서 딱 만나서 합쳐질 때 뇌의 신경회로가 번쩍하고 깨어납니다. 오, 끊어졌던 회로가 다시 연결되는 순간이네요. 아, 이 근육을 이렇게 쓰는 거였지? 하면서 잃어버린 움직임의 기억을 다시 뇌에 꾹꾹 새겨 넣는 거죠. 기계에 몸을 맡기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내 신경근 조절 능력을 훈련하는 진정한 의미의 운동학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와, 기계가 불씨를 떡 던져주면 인간의 의지가 거기에 기름을 확 부어서 거대한 불꽃을 만들어내는 거네요. 오늘 우리는 다소 딱딱해 보일 수 있는 신경집의 근의 전기자극이라는 문헌을 통해서 우리 몸의 경이로운 시스템을 들여다봤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시간이었죠. 전기는 그저 무식하게 근육을 지지는 도구가 아니라 신경이라는 엔진에 정교한 스파크를 일으켜서 잠든 근육을 깨우는 해커였습니다. 그리고 뇌가 조율하는 우아한 마라톤 페이스를 흉내내기 위해서 기계가 얼마나 치밀하고 예술적인 파라미터들로 세팅되어야 하는지도 배웠고요. 무엇보다 이 차가운 기계의 전기 신호가 인간의 뜨거운 의지와 만날 때 비로소 완벽한 운동학습이 완성된다는 사실이 참 깊은 울림을 줍니다. 차가운 물리학과 인체의 생리학, 그리고 환자의 능동적인 의지가 결합된 한편의 훌륭한 교양곡을 본 것 같지 않나요? 맞아요. 잃어버린 움직임을 되찾는다는 건 결국 끊어졌던 뇌와 신경, 그리고 근육이 다시 대화하는 법을 배워가는 숭고한 과정이니까요. 자,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상상력을 한껏 자극할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오, 어떤 질문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우리는 기계의 전기 신호와 뇌의 자발적인 의지가 완벽하게 동기화될 때 운동학습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요, 만약에 미래에 과학이 극한으로 발달해서 우리의 뇌와 신경계가 외부의 컴퓨터 신호와 단 1마이크로초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연결되는 날이 온다면 과연 어떨까요? 이야, 완벽한 연결이라. 그때는 단순히 뼈가 부러진 환자의 재활을 돕는 수준을 훌쩍 넘어서겠죠. 우리가 살면서 한 번도 쳐본 적 없는 쇼팽의 고난도 피아노 연주법이나 올림픽 선수들의 경이로운 스노보드 기술의 머슬 메모리를 컴퓨터에서 영화 다운로드하듯이 내 신경계에 직접 이식해버리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매트릭스처럼요. 그렇죠. 외부 전기 자극으로 뇌의 소프트웨어를 자유자재로 업데이트하는 한계가 없는 육체적 진화의 시대. 과연 우리의 움직임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지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지적인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 주었기를 바랍니다.